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지지난주 정도부터 정말 답답한 흐름입니다. 전강 후약 장세를 거의 매일 같은 패턴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주일에 하루 이틀을 빼놓고 거의 비슷합니다. 장 초반에 상승 패턴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장 중에 조금씩 상승폭이 줄어들고 정오가 지나면서 하락 반전을 하게 되고 중국 시장이 만약에 안 좋을 경우에는 낙폭이 커지는 정말로 질이 안 좋은 답답한 시장 상황인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중국 영향인데 중국 증시가 월요일부터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급락 이후에 다시 상승 쪽으로 가닥을 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시장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의 여파는 여전합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시장을 달래는 듯한 발언이 나왔지만 이러한 발언이 이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워낙에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기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같이 하는 것 같고요. 지난주에 미국 PMI 쇼크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경제 지표 이제 부진할 것이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의 여파가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번 주에 나오고 있는데 때마침 이번 주에 중국 쪽의 지표들도 나올 예정입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고 가자라는 시장의 의견이 또 마찬가지로 지배적입니다. 오늘 거래소 코스닥 할 것 없이 오르던 종목들 상승폭 반납하고 답답한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고요. 그동안의 반사 이익이 기대되면서 큰 폭의 상승을 보였던 5G 관련 종목들도 대다수가 상승폭 반납하고 급락 전환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차익 실현 매물들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전해드린 대로 중국 쪽 지표 발표가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경제 지표 이슈 이외에 브렉시트 이슈도 있고요. 우리나라 하는 금통위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지켜봐야 될 어떻게 보면 변곡점일 수도 있는 이번 주 시장인데 대응 방향성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미국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율을 25%까지 올리며 중국 수출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해외경제 포커스 보고서를 보면 이번 관세 인상 충격이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수출한 원전인 아랍에미레이트의 바라카 원전에 대한 장기 정비 계약 단독 수주 무산될 위기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나 원전업계는 UAE의 바라카 원전 운영사인 나와가 10년부터 15년인 장기 정비 계약 기간을 단기 계약으로 쪼개낼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장 15년 동안 3조 원 규모의 정기 계약을 예상했는데 5년짜리 단기 계약으로 이것이 축소될 경우에 계약 규모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초 북한의 잇따른 발사체 도발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자신의 관계가 여전히 좋다고 느끼고 있다고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수행 중인 샌더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롯데지주가 MBK 컨소시엄과 롯데카드 매각을 위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롯데지주는 자회사인 롯데카드의 주식 5,966만 4천 주를 MBK 컨소시엄에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매각 금액은 1조 3,810억 원이며 지분 처분 이후에 롯데지주의 롯데카드 지분 비율은 13.95%입니다. 증시 흐름 이어갑니다. 밀립니다. 2040선 아래로 또 밀려 내려오는 상황이고요. 시장 상황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2053장 중에 50선을 다시 회복하는가 했는데 바로 밀려 내려왔고요. 그대로 지금 약세장으로 전환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전에 좀 좋다가 그대로 밀려 내려오는 형국인데 수급 주체가 어떤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파네요. 1,479억 원. 지금 외국인이 시장에서 올해 샀던 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5월 달에만 지금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이 5월에 이렇게 많이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등 다운 반등 단 한 차례도 제대로 안 나옵니다. 기관 707억 원, 개인 775억 원 사주는데 역부족이죠. 기관은 금융투자가 546억 원, 투신이 51억 원, 연기금 155억 원 각각 순매수해주고 있긴 한데 낙폭을 지금 줄여나가는 움직임은 거의 보여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총 상위주들도 좀 어렵습니다. 삼성전자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2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합니다. 3거래일 반등에 이어서 2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웨이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수그러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는 반사 이익 뭐 이런 기대감도 없이 계속해서 무역 분쟁 이슈가 나올 때마다 밀려 내려가서 주가 어느새 66,000원대까지 밀려 내려왔고요. 이 주주들이 힘든 건 조금씩 내려오면서 반등을 줄 듯 말 듯한 주가의 흐름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 답답합니다. 현대차가 그나마 낫습니다. 지금 3,000원 올라가면서 133,500원, 13만 원대를 굳건히 지켜주고 있고요. LG화학이 시총 5위 지켜줍니다. 보합이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 일단 신한지주가 6위까지 올라옵니다. 0.21% 상승하면서 신한지주와 셀트리온이 시총 5위에서 지금 7위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급락입니다. 17만 2,500원, 18만 원 지켜주던 주가 결국에는 급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현대모비스, SK텔레콤, 포스코는 장중에 반등을 성공하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고요. 11위부터 15위 종목들입니다. 중국향 종목들이 지금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그리고 우리에게 화웨이 제재에 동참하라라는 지금 암묵적인 압박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가 밝혀지면서 제2의 사드 보복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으로 중국 관련 소비주들 지금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오늘 일제히 소폭씩 반등에는 성공합니다. 하지만 반등폭은 크지 않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어느새 시총 순위가 이만큼 밀려 내려왔습니다. 주가는 30만 원 밑입니다. KB금융, 네이버, 삼성물산 빠지는데 네이버 오늘 거의 특징주로 보일 정도로 많이 빠지네요. 지금 11만 원이 장중에 붕괴가 됩니다. 삼성물산 역시 9만 3천 원대까지 어느새 밀려 내려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685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옵니다. 일단 4.63포인트나 빠집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코스닥 오늘 장중에 695까지 올라가면서 장 초반에 분위기 좋았습니다. 보시면 정오 이전까지만 해도 695선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오히려 700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충분했고요. 시장의 지금 주도주인 5G 관련주들부터 해서 여러 종목들이 잘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변곡점이 정오경에 일어났고요. 정오에 1차로 빠졌고 다시 1시 반경에 쭉 급락세가 이어지면서 현재 포인트 684, 685대까지 지금 밀려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단 수급 주체 기관 개인이 사주는데 기관의 매수 물량은 27억 원에 그칩니다. 특히나 연기금이 지금 팔고 있고요. 외국인은 539억 원 강하게 팝니다. 그러다 보니 양시장 모두 외국인의 매도로 시장이 밀려 내려가고 있고요. 상해 종합지수는 지금 급락 이후에 7.5포인트 올라오면서 오히려 0.26% 상승하는데 코스닥이 지금 연동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52주 신저가입니다. 3.9% 빠집니다. 일단 셀트리온자 들어가면 오늘 모두 급락이고요. CJENM 반등에 성공합니다. 18만 원은 지킵니다. 신라젠 5만 5천 원대 초반까지 밀려 내려왔고요. 헬릭스미스가 21만 원 또 밀립니다. 포스코케미칼 3거래일 연속으로 반등인데 일단 수소 쪽에 여러 가지 악재가 지난주에 펼쳐지면서 전기차 관련 소재주들이 부상을 다시 했었는데 오늘도 소폭이지만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HLB 1.84% 올라오면서 다시 6만 원 위로 안착하는 모습 보여지고요. 메디톡스 펄어비스 지금 계속해서 빠져내려갑니다. 펄어비스 20만 원 무너졌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결국에 반등에 성공을 합니다. 52주 신저가 7만 1,000원이었는데 아스달연덱이 지금 영상들 등장인물들 어제 대대적으로 반영이 됐는데 기대감일까요? 많이 올라옵니다. 주가가 5% 장중에 상승을 했습니다. 슈젤이 그래도 지금 반등에 성공을 하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제약, SK머티리얼즈 빠지고요. 반대로 ABL바이오는 지속적으로 올라옵니다. 파라다이스 보합, 제넥신, 강보합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 다행히 주초부터 조정이 좀 나와줍니다. 1195원대까지 올라갔던 원달러 환율 지난주부터 소폭씩 조정 나오면서 오늘은 조정폭이 생각보다 좀 깊습니다. 4원 50전 조정 나옵니다. 1183원 90전에 거래가 되는데 달러 관련해서는 이진우 소장 오늘 출연 예고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잠시 뒤에 부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이슈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월요일 시장부터 또 전강 후약이고 답답한데 시장 한 주간의 이슈 일단 뭐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슈들 좀 주목할까요? 네, 5월 말로 들어가는 5월 넷째 주 주간 흐름들인데요. 아무래도 이벤트에 따라서 시장이 또 춤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흐름들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의 증시는 휴장입니다.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이다 보니까 오늘 어떤 그런 강한 변화들은 내일까지 이어지는 건 상대적으로 제약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중국의 4월 공업이익이 아까 발표가 됐는데 상대적으로 최근까지 이어지는 강세에서 어떤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 대해서 영향권이 들어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미중 간 무역 분쟁에 따른 여파가 지표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 밖에 지금 한창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동 성명은 없을 걸로 보여지고 있지만 가장 큰 관심사는 미국이 보호무역 관련된 부분을 일본에도 압박이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들 쪽으로도 계속 체크는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내일 5월 28일 날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5월 소비자 동향조사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최근 들어서 소비자 신뢰 지수가 계속 회복세가 들어오면서 기대감은 높은데 빠르게 회복되기에는 여러 가지 주변 제반 여건들이 좋지는 않다는 게 눈에 띄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스마트 시티 국제 심포지엄과 스마트 팩토리 컨퍼런스가 이어지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의 동향들이 어떤 일정과 관련돼서 움직이는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미국의 3월 주택가격지수, 최근 들어서 기존 주택 판매가 좀 부진했었는데 이런 변화와 좀 다르게 그래도 계속 주택가격지수가 양호하게 이어지는지 체크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유럽의 5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또 발표가 될 예정인데 작년부터 소비자 신뢰지수는 유럽 쪽에서 상당히 안 좋죠. 그런데 어떤 하락폭을 계속 만회하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어떤 폭이 좀 줄어드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5월 29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5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 또한 올해 1월 달을 저점으로 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 그래서 반등 시도가 이어지는 측면들인데 아직까지 어떤 지표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점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또 게임주 관련돼서 WHO가 게임 중독이 질병이다라는 관련된 뉴스 때문에 게임주가 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수요일 날 NC소프트가 리니지 M을 일본에 출시하면서 변화 요인이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5월 30일 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미국의 1분기 GDP 수정치와 4월 상품 수지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특히 무역 관련된 지표 쪽에서 수출이 그래도 미국 쪽에서 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한 3월 달까지는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관세 전쟁과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 영향을 받는지 여부들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사우디가 이제 걸프협력위원회와 아랍연맹에 대해서 긴급 정상회담을 소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란과 미국과의 어떤 중동 리스크가 완화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유가에 대한 변화들도 같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지표들은 또 금요일 날 많이 발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국의 5월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물론 금리는 동결적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이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소수 의견이라도 금리 인하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지 여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한국의 4월 산업활동 동향, 3월 달에는 괜찮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긍정적으로 나갈 수 있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미국의 아스코라고 하는 임상종양학회가 개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국내 참여하는 업체들이 한미약품 유한양행, 제넥신 오스코텍, ABL 바이오 등이 있는데 시장을 좀 이기는 어떤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미국의 4월 개인소득과 소비지출, 또 중국의 5월 제조업 PMI와 비제조업 PMI가 발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번 주는 딱 하나만 본다고 하게 되면 이 중국의 5월 제조업 PMI겠죠. 특히 기준선 50.5를 살짝 넘기는 수치 쪽으로 지난 4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그래도 유지를 하는 쪽으로 나가는지 아니면 미중 간 무역 전쟁 여파 때문에 기준선에서 이탈해서 부진함을 가져가는지 또 하나의 중요한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지표라고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지금 금요일에 PMI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대표님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대표님 쪽에서는 지금 PMI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부정적으로 보시는지 좀 궁금한데 지금까지 뭐 말씀은 대다수가 조금 어렵지 않나 중국도 PMI가 미국도 꺾였고 이런 의견인데 개인적으로 좀 어떤지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이 부분보다 제조 PMI 중에서 두 가지가 발표되는데요. 영국 정부가 발표되는 쪽과 어떤 차이신 제조 PMI와 관련돼서 두 가지 쪽으로 많이 구분하고 있는데 오히려 차이신 제조 PMI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로 바라보는 가운데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미중 간 무역 분쟁의 여파와 함께 또 화웨이라는 제재까지 감안을 하게 되면 50대 기준선을 이탈해서 발표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무게를 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PMI 여쭤봤고요. 그럼 시장 전략부터 여쭤보고 저희가 궁금한 게 좀 있는데 더 여쭤봐도 될까요, 오늘? 네, 괜찮습니다. 예, 시장 전략부터 그럼 먼저 좀 들려주시죠. 네, 전략이라고 해서 뭐 명쾌하게 시장에 대한 방향과 얘기를 하기가 좀 참 애매한 상황들이고요. 일단 지금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해도 중국 시장이 힘을 내도 국내 시장은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략 자체에 대한 위축은 계속 이어질 위축으로 맞게 말씀 못 드리는 게 좀 안타깝고요. 하지만 일단 내일 5월 28일 날 기준으로 MSCI 신흥국 지수의 편입이 거의 1차로 완료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 혹시나 외국인들의 여러 가지 스탠스가 좀 바뀌면서 시장에 숨통이 들어오는지는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어떤 주중반을 바라보면서 시장에 대한 변화 요인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변화까지도 무시하면서 여전히 시장이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2000선에 대한 지지권 타진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이제 환율 동향과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등 계속 지켜보시되 특히 지금 같은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반등세 흐름들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에 한번 꺾였죠. 그런 쪽에서 계속 반등 시도가 들어가는지 여부가 일단 시장의 버팀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뉴스에 따라서 변동성이 계속 커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금 없이 대응하는 장세는 참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쪽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던 부분인 만큼 어떻게 해서든 현금 확보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부진들을 좀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님 지금 이번 주에 금통이 있는데 금통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이주열 총재가 스탠스를 바꿀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쪽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금통위 관련돼서는 아마 이주열 총재 본인께서는 그대로 금리 동결 쪽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여러 가지를 시사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위원들 쪽에 한두 분 정도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국내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GDP 성장에 대한 마이너스권 그리고 또 어떤 이제 추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회복력을 갖춰야 되는데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여파에 대해서 아무래도 어떤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과 한국은행의 조치를 감안하게 되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특히 이제 정부의 입장과 어떤 시장에 나오는 지표들은 괴리감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정부는 하반기에는 그래도 나아질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민간기관이나 여러 가지 통계를 보게 되면 하반기 빨라봐야 3분기 말까지 예측하는 상황도 있다 보니까 괴리감이 좀 큰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한국은행의 선제적인 조치를 조금 더 기대한다고 하게 되면 금리나 목소리가 좀 더 커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도 염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금리 인하에 대한 소수 의견 가능성 상존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펠리지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자,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미국과 일본 정상들이 만난 얘기부터 바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참 재밌는 관계잖아요. 둘의 관계는. 아베 총리는 뭐 굴욕 외교를 다 자처하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골프부터 치더라고요. 네. 미일 정상회담. 골프 참 좋아하는 두 분인가 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결과에 대해서는? 거의 뭐 주말에 세 끼를 다 같이 먹었다죠. 네. 예. 거의 브로맨스급이라고 누가. 아침에 골프장에서 아침 먹고, 예. 네, 뭐 저녁에는 또 뭐 어디? 저 뭐라 그러죠 그거 선술집 이 작가요? 이 작가인가 뭐 예. 거기서도 하고 했는데, 근데 이 기사를 보면서 참 트럼프 대통령의 철저한 어떤 그 상인 기질을 보게 됩니다. 아,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예, 이 자료 한번 보시죠. 예. 주말에 나왔던 CNBC 기사죠. 네. 지금 여기는 일본에 가가지고 이번에 일본에 가게 된 건 이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나루히토 새 일왕이 네. 여기도 벌써 60 다 돼가는 나이네요. 새로 이제 취임한 게 5월 1일이고 그 관련해서 이제 왔는데, 자 이제 새롭게 연호는 레이와입니다. 저 관방장관이 이렇게 한번 들고 있는데, 일본 도착해서 첫 번째가 이제 일본 비즈니스맨들과의 회동이었어요. 예. 근데 거기서 결국은 좀 더 미국에 투자해라 하는 그런 얘기죠. 미국에 투자하면 엄청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진짜 뭐 중국, 일본 할 것 없이 전부 공장 다 뜯어서 미국 들어오라는 얘기 같습니다. 그런 정도고, 이 레토릭 보세요.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군사 장비 만들고 있고, 가장 좋은 전투기를 만들며, 가장 좋은 미사일과 가장 좋은 로켓. 이게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화법이죠. 우리가 제일 좋다는 거잖아요. 예. 일본은 아주 다량으로 주문을 하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다예요. 우리도 지난번에 문 대통령께서 미국 가서 15조어치 사주지 않았습니까? 엄청, 예. 네, 그러고 나서 뭐 몇 번 만나주지도 않았는데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결국 블룸버그 어제 이런 기사 제목 하나 보시죠. 예. 수모도 관람했고 같이 골프도 치고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아베와 함께 트레이드, 무역 관련해서는 지금 또 한번 전투를 한다. 뜯어볼 건 다 뜯어먹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이걸 보면서 느낀 거는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미중 무역 전쟁에만 지금 우리가 뭐 다들 눈길이 가 있습니다만, 예. 이것도 지금 장기전으로 접어들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어르고 달래기는 계속되죠. 그렇죠. 세게 나갔다가 중국도 또 강하게 나오니까 또 말은 또 먼저 언제든지 금방 타결되려면 될 수 있어. 그리고 파이도 합쳐서 타결될 거야. 그러면 뭐 이런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식으로까지.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메가톤급 재료에 비해서 시장이 뭐 그렇게 많이는 안 흥하게 밀려요. 예. 많이는 안 밀리는 게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다 싶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또 그러면 왜 탄력적으로 못 가느냐 하는 거는, 계속해서 중국 다음에는 일본, EU, 심지어 우리 한국에 예. 이르기까지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어떤 그 압박은 계속 될 것이다 하는 것 같다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서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단 뭐 정상회담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아베 총리가 원하는 만큼을 다 얻진 당연히 못하겠죠? 예, 뭐 제가 뭐 어디라고는 말은 안 하지만 제과점에서 한번 예. 뭐 꽤나 프랜차이즈 유명한 데서 음료수 없이 예. 빵만 좀 먹다가 물 한 잔 달라고 했더니만 예. 빵도 그때 한 5천 원 가까이 먹었어요. 그거 왜 근데 물 없이 드셨어요? 그거를 5천 원이나 되는 거를 한 3개 드셨을 텐데. 그래서 물 한 잔 달라고 하는데 예. 생수 사서 드시래요. 아. 자기들. 그때 참, 야, 이게 국내 최대의 그 프랜차이즈, 최대급의 프랜차이즈에서 나오는 물인심은 적어도 우리나라 그게 아닌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실컷 아무리 최대 고객이요 해달라는 대로 해줘도 말이죠. 물은 또 물대로 사 먹어 할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아, 예전에 그런 그 웹툰 같은 게 있었는데 말입니다. 단골집에 가가지고 막 어머니 하다가 계산할 때는 저 2,000원만 빼주시죠. 그랬더니 손님 여기서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웹툰이 있었는데 둘이 그런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그럼 이제 또 당연히 영국으로 자연스럽게 브렉시트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예. 많이 가려져 있었다가 네. 메이 총리가 사퇴를 했는데 네. 사실 뭐 사퇴가 G20 끝나고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블룸버그에서 나오고 뭐 CNN도 나오고 뭐 각기 달랐는데 결국에 했어요. 네. 울었단 말이죠. 울죠. 이분이 울 거라고는 많은 분들이 상상을 못했는데 그러면 차기도 봐야 되고 막 너무 복잡하잖아요 지금. 예. 메이 총리의 이번에 이제 실각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자리가 영국 총리입니다. 그렇죠. 예.
뭐 어느 개도국의 국가 지도자는 영국이 총리인데 영국 총리도 결국 어떤 신뢰를 얻거나 존경을 갖다가 박탈당하면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자꾸는 뭐 딴소리를 하게 됩니다만 주말에 또 채널 돌리다가 라스트 캐슬이라는 영화를 어떻게 보게 됐어요. 예. 예. 그냥 군 형무소입니다. 군 형무소인데 거기 로버트 레드포드가 예. 이렇게 장성급인데 그 들어와서 또 그 죄수들 사이에서 그걸 얻는데 그 안에 교도소장이 아주 횡포가 심해요. 결국 거기서 이제 들고 일어나는 그 장면인데 예. 마지막에 사살 명령을 내립니다. 그 교도소 측에서요. 예. 그 교도소장이 예. 그러나 밑에 부하들이 저격수들이 총을 거두어요. 그리고 바로 밑에 부관처럼 따라다니던 그 친구도 오히려 결국 총을 쏘라고 하는 교도소장의 거기에 누군가가 총을 드니까 총 내려 하니까 내리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그때 그 교도소장은 그냥 교도소장일 뿐이지 신뢰를 모두 잃었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메이 총리로서는 뭐 방법이 없었습니다. 내놓는 것마다 다 싫다고 그러잖아요. 다 싫다고 예. 그러고 다 거부당하고 결국 아무 힘없는 결국 이제 그러면 다음은 누굴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지금 여기 문제죠. BBC에도 요즘은 BBC나 뭐 인민일보는 할 것 없이 요즘 세상 좋아요. 영어 몰라도 중국어 몰라도 기사 다 봅니다. 그냥 번역 딱 눌러. 예, 번역뿐만 아니고 한국판으로 다 이렇게 인터넷에서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요. BBC 뭐 우리 국내에서는 거의 뭐 10명 넘는 후보군을 갖다 이렇게 사진도 올리고 했습니다. 뭐 BBC에서는 이렇게 4명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자, 다른 사람들은 좀 익숙치가 않은데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입니다. 예. 이 사진은 굉장히 그래도 깔끔한 머리예요. 우리 알잖아요. 예. 봉두난발. 예. 예.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초강경파 아닙니까? 그렇죠. 네, 초강경파인데 이 어떻게 될까 좀 이렇게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이거 BBC 뉴스를 검색하다가 재밌는 걸 봤습니다. 이게 지난 4월 달 기사인데요. 예. 4월 초 기사인데 영국 여권에서 유럽연합 흔적이 사라졌다. 이게 구여권인가 봐요. 여기 보니까 유로피언 유니언 유나이티드 킹덤 오브 그레이트 브리튼에서 영국인데 EU가 위에 더 올라와 있는데 이게 사라졌어요. 이게 사라진 이게 신권인가 봐요. 이게 신여권인가 봐요. 예. 그래서 결국 브렉시트는 현실화되는 것인가 하는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브렉시트 재료 자체에 대해서 시장의 민감도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확실히. 그거보다는 이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건 뭐 연합뉴스 그래픽을 갖다 이렇게 또 인용해 왔습니다만 지금 수목금토 끝났죠, 목금토일 예. 해서 자 끝났는데 여기 지금 지난 2014년 했고 여기도 5년마다 선거를 하더라고요. 예. 5년마다 선거를 하는데 걱정이라기보다도 제일 관심사는 그거죠. 뭐 프랑스 같으면 국민전선 르펜 예. 아니면은 이탈리아의 동맹 같은 그리고 오성운동 같은 포퓰리스트 극우 세력들이 얼마나 약진할까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지금 이제 차기 EU 집행위원장 지금은 장클로드 융커죠. 융커인데 예. 그다음에 누굴까 하는 상황인데 만약에 마테오 살비니 같은 이런 지금 이태리 부총리를 하고 있는 동맹의 지도자도 이런 쪽으로까지 간다면은 유럽 의회는 그거 한데 뭐 유로와 흐름을 보나 뭐를 보나 뭐 그렇게까지 큰 움직임이 없나 극우 봐요? 포퓰리스트 쪽으로 확 기우는 선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유로가 조금 뭐 반등에 나서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하는 걸 봐서는 그런 예. 상황이에요. 네, 일단 뭐 여기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과가 일단은 궁금하네요. 네. 차기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근데 브렉시트 향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어차피 노딜인가요? 이거는. 그 부분은 예.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결국 앞서 살폈던 보리스 존슨 정도가 진짜 예상대로 차기 총리가 된다면은 예.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둬야 될 것 되겠죠. 같습니다. 워낙 강경한 네, 좀 네. 스탠스 네. 자체니까요. 근데 누가 또 EU 집행위원장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22 총재 드라기 후임으로 그쵸. 또 어느 나라 출신이 되느냐 이런 것도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예. 이래저래 한번 우리가 남의 일 지켜봐야 같긴 되겠네요. 합니다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 총재도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고, 야 이게 산나무산인 것 같은데 네. 22 얘기할 때가 아니라 금통위 얘기해야 돼요. 저희는 금통위. 지금 당장 네. 금통입니다. 이게 이주열 총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압박이 지금 시장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강경하게 지금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소수 의견 한두 명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지금 신문 기사를 통해서 군불된다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저희가 예.
어때요? 금리 인하 시그널이 그래도 아주 조금이라도 소수 의견이라도 나을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이번 주 금요일이죠, 금통위가.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데, 자, 이제 우선 이거예요. 우리 국내 경제, 국내 기사 흐름을 한번 보시죠. 예. 지금 이거는 뭐 한국경제 같은 경우에 이제 26일 날 나왔던데, 그동안 기준금리 결국 우리 2017년에 한 번, 그리고 2018년 결국 이래저래 뭐 한 두어 번 올렸죠. 두어 번 올렸는데 이제 홍남기 부총리 IMF가 통화 완화를 권고했다. 지난 5월이 KDI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KDI 아래쪽에 보니까 금리 인하를 포함해 통화 정책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확장하라고요. 상반기 경제 보고서 나왔고 OECD도 또 그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금통위원 가운데 조동철 위원도 살짝 지나치게 낮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만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이제 비둘기파적인. 그렇죠. 뭐 이주열 총재의 경기 진단 발언을 봐서는 당장 금리를 낮춰야 될 건 아니다 하는데 워낙에 이주열 총재도 이렇게 뭐랄까요 말이 왔다 갔다 하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지난 3월 달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업무 보고 중에 리디노미네이션을 논의할 때가 됐다. 그리고 논의한 적 없다. 한 번 더. 이러다가 이제 한 3번 정도 예. 계속 이제 아니다라고 이제 왔고 뭐 요즘은 리도미네이션이라고 막 올라오는 글도 봤는데 리도미네이션이 아니고 디노미네이션에다가 리를 붙였죠. 새로 붙인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이 부분 미국은 지금 이 정도입니다. 지금 이 하얀색이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이에요. 예. 지금 이 파란색은 연방기금 금리입니다. 예. 우리 상단이 2.75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실효 연방기금 금리니까. 그런데 이걸 미국채 10년물이 내려와 있는 상황. 이거는 결국 뭐냐면 시장의 압박이죠. 내려라. 예. 이거는 뭐 두 가지입니다. 뭐 인플레가 없다는 거 또는 그리고 경기에 대한 어떤 채권 시장의 걱정스러운 반응 뭐 등등이 있겠는데 이쯤 되면 이거는 뭐 얘가 올라가든지 하얀색의 미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이만큼 연준이 금리를 내리든지. 아래쪽의 그림은 이 글로벌 몬디스 가져온 그림들인데요. 이 오렌지색에 이렇게 주목하실 것 같으면 금년 들어서 1, 2, 3, 4, 5월로 오면 올수록 이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연내 probability of cut이니까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지금 시장에서는 80% 넘게 지금 그거 하는 거죠. 굉장히 크게 반영하네. 네, 이 파란색은 금리 동결 가능성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금리 올릴 수 있을까는 거의 뭐 제로라는 것이죠. 시장에서는 금리 올릴 일은 없다 이렇게 기대는 아예 없네. 예, 이런 와중에 이제 과연 우리 금통이 당장은 못 내리겠죠. 그렇죠. 당장은 못 내리는 와중에 이제 금통위원들 가운데 금리 인하 쪽으로 소수 의견이라도 나온다 한다면은 이제 뭐 빠르면 한 달, 과거 경험을 봤을 때 아니면 뭐 3, 4개월 내로 다음번 회의 때는 금리를 내릴 수도 있겠다 하는 건데 이쯤 되면 또 생각되는 거죠. 뭐 작년에는 미국하고 한국하고 정책금리 100bp 벌어질까 봐 걱정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한번 올려가지고 75bp로 맞긴 했습니다만 작년에 왜 올렸지? 올려서 덕본 게 뭐지?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하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우려되는 거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뭐 미국의 정책금리가 내려간 다음에 후행적으로 항상 따라갔던 거의 뒷북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러다 보면은 경기를 잡기보다는 오히려 또 따라가서 끌려다니는 형국이니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과연 우리나라 입장에서 통화정책 같은 게 선제적인 연준을 앞서서 미국 연준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내리고 올리고가 가능할까 하는 부분은 좀 회의적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현실이니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환율 얘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상경화세 얘기 나오고 중국도 지금 좀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 일단 1195원에서 딱 맞고 내려왔어요. 1183원 정도인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는 게 맞습니까? 이게 환율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환율이 당장 1,200원을 가기보다는 한번 숨고르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재료들이 막 쏟아지죠. 첫째는 뭐 유로 달러 한번 보시죠. 좀 끝부분이 촘촘하긴 합니다만 작년 이후 유로 약세 달러 강 연준만 쳐다보다가
근데 이 무렵에서 제가 그때 그 말씀 드렸죠. 왜 이렇게 유로를 갖다가 팔고 싶은 만한 재료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유로 낙폭이 제한적이지? 이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시장에서는 이미 유로 숏 배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지금 끝부분에서 살짝 돕니다. 한 3일 연속 유로가 이렇게 반등하면서 1.12달러를 회복하는데 이게 컸죠. 지난주 나왔던 유로존 PMI가 종합 PMI가 이게 지금 흰색이에요. 유로존이 노란색은 미국이고요. 미국이죠. 그동안에 PMI로 따지는 경기 상황이 미국이 당연히 좋았다. 요새는 그래서 금리보다도 경기 좋은 쪽에 통화가 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논리 많이 했는데 예. 5월 들어서 역전이 정말 됐습니다. 쇼크 나왔죠. 예, 미국이 더 뚝 떨어지는. 그래서 도나 그다음 두 번째 위안이죠. 위안도 지금 살짝 꺾이는 거는 아주 센 사람이 나왔습니다. 고슈칭 은행 보험 감독위원회 수장이죠. 이강 인민은행 총재보다 끝발이 더 셉니다. 권력 서열도 높고요. 예. 거기가 이제 뭐 대놓고 얘기했죠. 위안화 약세 쪽에 배팅하는 세력들은 크게 다칠 거다. 하지 말란 얘기죠. 예. 이게 이제 로이터 같은 데까지 아주 크게 보도됐죠. 그 얘기가 또 나왔던 게 미국에서는 그게 나왔잖아요. 상경환세. 상계관세. 예. 보조금 지급한 만큼 관세 때리겠다. 이 개념을 갖다 환율로 적용해가지고 중국이나 뭐 어디나 할 것 없이 만약에 수출해서 덕 보려고 통화 가치를 절하시키는 게 파악되고 그렇다고 판단된다면은 관세를 때리겠다. 더 높여버리겠다는 거죠. 무슨 근거로? 그거는 우리 마음으로. 아니, 계급이 무섭네요. 깡패예요. 예, 뭐 그런 상황이고 예. 우리도 이제 결국 위안 따라서 유로 따라서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이제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예. 5월선 밑으로 밀려오는 겁니다. 의미 있는 건데 그렇다고 얘가 지금 1150 밑으로 갈 환율은 아닌 거는 분명하고요. 예. 우리 주식도 그렇고. 그리고 이것도 다음에 한 번 더 보죠.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달러 인덱스 DXY가 아니고 26개국 통화를 다 반영한 광범위한 브로드 인덱스입니다. 이게 그 2002년 글로벌 달러 약세 시작할 무렵까지 와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당장 달러가 더 강으로 간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달러 그동안 많이 올랐고 이래저래 달러 롱 세력들 한번 차익 실현할 만한 상황. 그러나 이게 지금 1170원 밑도 조금 당장 쉽게는 안 갈 것 같은 좀 밀리니까 또 결제가 들어오네요. 네. 그럼 이제 뭐 마지막으로 여쭤볼 텐데 지금 시장이 밀렸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하나는 뭐 미중 간의 무역 분쟁도 있지만 네. 환율 부분도 컸는데 환율이 이번 주에 조금 잠잠해진다면 네. 그리고 조금만 좀 소강 상태를 접어들어 준다면 그래도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우린 기대를 해야 되잖아요. 기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외국인이 일단 안 도와주죠. 예. 외국인이 안 도와주고 하네요. 그다음에 2050 코스피 2050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코스닥 700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무너졌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이게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전이지 않습니까? 그쵸. 네, 이거 갖다가 당장 거기서 좋은 소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만 믿을 수는 없다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 경기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경기가 안 좋으니까 하는 생각 그런 식으로 본다면 지금 뭐 공격적으로 주식을 할 때는 아니다. 그나마 급락으로 안 치닫는 것도 다행이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자체는 우리가 이미 충분히 낮다. 뭐 그래서 고만고만한 것 같습니다. 설마 2000이야 깨지겠나 이제 2050 얘기하다가 이제 설마 2000이야 깨지겠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2000도 네. 지금 이번 주 위태위태하다고 위태위태할 보시는 수가 있는 그런 예. 그런 흐름인데 조금 이렇게 홍콩 주식을 한번 살펴보시죠. 중국 본토 증시나 위안화 환율은 중국이 아직도 틀어잡을 힘이 있다고 보지만 예. 홍콩은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홍콩 달러하고 항생 지수도 계속해서 워치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홍콩 쪽을 조금 연동시켜서 한번 더 주의 깊게 바라보자라고 팁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일부 이야기 해봤는데요. 이제 2부 예고해드립니다. 2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짚어보고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